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혜병 특검안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검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최혜병의 죽음과 그 진실을 둘러싼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쟁점을 몇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째, 최혜병의 순직 이유입니다. 최혜병은 왜 안전보호장치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최혜병의 죽음의 지시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이용민 포대대장의 증언과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국민들은 말의 신빙성, 눈빛, 태도 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기록 이첩은 정당했는가? 군사법원 법상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그 사망사건에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은 8명의 혐의 사실을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그 과정에서의 수사 외압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화 사실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났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나섰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속 시원한 박수도 있었습니다. 청문회 막판 1분 배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하고 변명과 발뺌, 책임 회피,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10분 퇴장을 당한 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밖에서 투덜투덜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한간에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기도 합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 방해 없이 청문회 잘 보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지할 수 있다. 2항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를 무법지대 운운하던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은 의원의 발언 중지, 의원들의 퇴장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을 하더라도 이 국회법 145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 기한 반기고요. 일단 저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지금 20명 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일단 애도를 표현하고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잘 이게? 수습됐으면 좋겠고 지금 박찬대 오늘부터 이제 대표 직무대행이죠. 예. 지금 같이 있다가 왔는데 막 갔습니다. 9시에 이제 방문하는 걸로 돼 있고 윤석열도 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지금 화재 진압일 때 한창 가는 거는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9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야, 금요일 날 뭐 밥 먹는 시간을 빼더라도 12시간 넘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제가 계속 그 내내 간헐적으로 얘기했는데 최상병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많이 좀 화도 났고 우라통도 터졌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누가 범인인지 다 보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열불 날 거예요. 장막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인데 그렇죠. 거기에 책임이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은 그 청문회 장면들 보면서 여쭤보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전에 정청래 TV 그 링크 위에 걸려 있습니다. 정청래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고생 많으셨는데 301-0273-2305-71 자 후원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좀 복구가 된 게 네. 그 의장 사태 나고 나서 예. 제 구독자 수가 한 2,000명 정도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사실은 맨 최전선에서 네. 국민의힘과 싸우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분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 지금 많이 복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들린 사회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를 보는 상임위원장을 사실 보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 반응들이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또는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 너무 좋다. 정청래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고요. 이런 거 보면 본인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이랑 회동을 하셨잖아요. 거기 반응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 저녁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죠. 진행하느라고 사실은 잘 못 봤습니다. 간헐적으로 기사만 잠깐 체크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하면 80점은 맞을 것 같다. 근데 20점이 부족한데 꼭지를 따자.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질문만 쫙 하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자. 그 얘기는 중간에 제가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사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반응이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더 예. 좋다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꼭지도 땄다고 생각해요. 유지원 법무관리관 입과 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통령실이 개입을 넘어서 주도했다는 걸 그냥 봤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똑 떨어지게 뭐 드러난 건 어찌라도 국민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제 많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저 화면에 여러분 짬 전에 보셨다시피 그 일본 배틀 이런 건 순간 애드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분 배틀이 이제 호응이 굉장히 좋던데, 네. 제가 이제 이 청문회 질문은 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냥 지휘봉만 흔드는 게 아니고 클라리넷이 음이 잘 나네 안 나네, 트럼펫이 잘 나네 안 나네,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김경호 변호사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 전에. 예. 근데 굉장히 팩트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김경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쪽지가 왔어요. 김경호 시켜달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발언을 다 맞춰놓고 이제 시켰죠. 시켰는데 보니까 너무 딕션도 좋고 또릿또릿하고 맞죠. 그리고 숫자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주거니 받거니 1분 배틀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 순간적 결정이죠. 순간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했더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이 막 이렇게 붙으면 혼선도 되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1분씩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한 것보다도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면 이따가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하자면 우리도 새날 방송을 하면 12시간 넘게 생방송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밥 먹는 거 빼고 나면. 네. 안 힘들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야, 타고난 체력. 우리 방송 진행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참. 근데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영상 보기 전에 그 팀플레이. 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역할 분담도 돼 있었고, 그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역할 분담이 돼 있었고, 네. 7분 법사위원들한테 주어진 시간 나머지는 정통영 이완정이 채우는 느낌, 그런 거였었거든요. 기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보다 팀 플레이로 원팀으로 민주당 법사위가 승리하자. 이렇게 기조를 잡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7분 발언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자기 얘기하고, 그래서 지원 사격과 엄호 사격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오전에는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발언기를 많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잘하셨어요. 네. 이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네. 12시간 내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 안에 무대가 되니까 네. 진실에 접근하는데 훨씬 수월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경험 또는 순간적인 재치, 이건 저는 머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같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역대급 효능감 느꼈다는 바로 그 청문회가 탄생하게 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반응이 이제 좋은 건 감사드리고, 근데 기저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21대 법사위가 너무 망쳤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더 잘해 보이는 효과, 기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21대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법사위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 청문회 같은 건 없었다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윤상욱님 감사하고요. 김경남님 고맙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씩 보면서 한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실 직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증인 선서 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네. 증인 선서 안 한 사람들은 끼어들고 네. 이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 보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선서 거부가 형사소송법 184조, 185조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거든요. 보통 위원장이.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고 149조가 뭐냐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예. 증인들 앞에서. 148조가 뭐냐면 본인이 발언함으로써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염려가 되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149조는 뭐냐면 직업 관계상 타인의 비밀을 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개했을 때 타인이 피해가 가는 경우 그렇지만 공익적인 이유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가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기소될 염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수사상 발언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지 마라. 그건 국회 증언감정법이 없는 용어다. 그래서 우선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두 가지 멘트는 저는 추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시원 증인도 수사상 뭐 이런 발언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증언감정법상 뭐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것 자체도 증언 선서를 거부할 경우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증언 선서를 거부했더라도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거든요. 증언 선서 거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채택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허위 증언. 또 국회 모독성 발언 이 세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간사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간사 이름으로 그것은 취합해서 고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도 했습니다. 법사위원들 모여가지고 윤석열 등 이시원 등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도 봤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들어오기로 해서 거기 유상범이 간사가 됐더라고요. 오늘 뭐 명단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내일 10시에 저희가 방송법 처리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어쨌건 정말 쾌적한 네. 청문회 하나 봤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증인, 네, 증인 말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내지는 않았죠?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류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 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할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자,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이후에 증인, 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사표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데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까? 해병대답게 명예롭게 부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해병대다운 거 아닙니까?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 안 됩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퇴할 의향이 있고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증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증인! 그에 맞춰서 그 말을 아까 했어요.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우리 친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 아, 임성근 사단장이. 너무 패시는데. 네. 근데 저거는 저 장면은 뭐 어떤 장면이냐고 느끼냐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약간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비겁한 군인. 저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왜 저렇게 했냐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이제 의원총회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많거든요. 검찰개혁 방향은 맞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방향은 맞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하 장병이 순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사의 표명을 했대요.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당장 하면 되거든. 사표 쓰면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사의 표명은 말로 했지만 실제로 사표를 쓰지 않는 행위를 저는 부각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성근이 물러났으면 안 일어났을 사건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임성근이 그 자리를 안 물러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윤석열이랑 무슨 사이냐, 김건희랑 무슨 사이냐, 천공이랑 무슨 사이냐가 묻게 되는데 어쨌건 저 장면에서 정말 그 자기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지키겠다고 뭔가가 있었던 바로 현직 투스타 임성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위원장을 통해서 쾌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말로 포장된 것을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낸 거죠, 제가. 예. 실제로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요. 나는 사표 쓰지 않겠다는 걸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오늘 안 쓰면 내일은 쓸까요? 저는 그 점을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표 안 쓰려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군인 또 나옵니다. 자, 그날 통한 사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장입니다. 네?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답변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그런 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야, 저런 장면은 순간에 애드립으로 나오는 문장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기훈하고 이시원은 조금 다른 증인들과 좀 결이 달랐죠,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뭐랄까 단호화했다고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네,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나쁘냐 이게 더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쁘다는 답을 하기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을 못하는 거. 다 저는 그렇게 심리를 읽었습니다. 그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표현 꼭지를 따다. 네. 그건 기대를 안 했고 네. 실제로 국민들한테 왜 최혜병 특검이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기승전 결로 본다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면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들이 자백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우리가 공세적일 수밖에 없는 특검이었던 건 맞는데 사회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경험 풍부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그 사회를 보는 위원장을 하니까 뭔가 막힘이 없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한 7명 들어와 있었다면 중간중간 텔레비전 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고 저는 모두 말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최혜병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정의감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제 그런 감정적 요소가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 청문회라는 것이 속 시원하게 다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 특검이 필요하구나. 이런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 그런 목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 코어일 수 있어요.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일 수 있어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임성근 의원님께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본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천공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죠? 본인은 궁금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 진실의 문을 오늘 열려고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겁니다. 본인도 협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저는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 묘한 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네. 누가 나를 구하려고 할까? 이제 거기에 뭔가 저 임성근의 저 답은 전 정답이 나왔다고 봐요. 네. 저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왜 투스타 하나 구하려다가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궁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점은 이제 선술집에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온갖 이제 국민들의 입방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청문회 때 뭐 그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임성근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실소유주와 김건희와의 관계 주가 조작했던 회사 요것도 잠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이슈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건 뭐 개연성이기 때문에 정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출소를 그러니까 그 수사 개입이 있을 때 출소를 해서 뭔가 역할을 한 건 아니냐고 물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낮에 이건태 의원 또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거 제보해 주시면 돼요. 임성근과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실소유주와의 무슨 만남이라든지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저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윤석열 캐릭터가 단순하게 해병대 소장 하나 구하려고 저랬을까? 아니면 이게 누군가에 의한 오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윤석열 스타일로 보면 아까 물어보신 김건희, 천공 등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왠지 무언가 명령을 하달받은 느낌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 이슈인지 부인 이슈인지 천공의 이슈인지 궁금했던 거죠. 네. 야, 근데 청문회 중간에 전화번호 천공 이런 것도 나오니까 되게 웃기대요. 7070?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문회 백미 중에 하나가 윤석열 2년 동안 막혀있던 일종의 어떤 범맥경화의 느낌에서 그들을 퇴장시키는 정청래 위원장의 포스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임성근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인 증인들 말을 듣고 위원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왜 끼어들어요? 너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라니까 뭘 그렇게 토를 달고 사과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래요? 왜 끼어들어? 왜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아직도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끼어들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기싸움에서 계속해서 저쪽이 뭔가 앉으려고 할 때 국회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본인들이 증인 선서 거부했으면서도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발언권도 안 얻고 막 끼어드는 상황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분노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자체가. 저런 느낀 경우는 말을 섞지 않고 말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뭘 느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할 말만 하면 돼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토다지 말고 사과하라는데 그 그렇죠.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어. 본인이 해병대 정신, 뭐 장군, 사단장 이런 전문 용어로 가오를 잃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뭘 느끼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뒤엉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때는 제가 지난번에 그 공수처장 MBC 그 압수수색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저럴 때는. 근데 결국은 안 하고 퇴장시켰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결국 사과를 받아내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별 2개면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 선출직들에 보니까 진짜 별은 국회의원들이더만요. 또 재밌는 거 여담이라고 하면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갔잖아요. 네. 이종섭이 직급으로만 따지면 임성근하고 똑같은 상황이더만요. 차관보. 뭐 상당히 낮습니다. 네, 호주 대사 직급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던 자가 도피처로 임성근하고 같은 직급의 호주 대사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네. 이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야 진짜 정청래 머리 우리 우리 의원님의 머리에 저 깜짝 놀란 건 이 장면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증언 거부권을 법률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VIP 경로서를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침묵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선서를 했고 그러면
이곳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 동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법무참모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법무참모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조력 안 받고 있습니다. 화면 지금 돌려보세요. 여기 기술 요원들 김계환 증인 좌우로 화면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이 얘기를 듣고 급히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좌우로 법무참모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주세요. 김계환 증인과 이 화상 연결을 위한 기술 실무위원 빼고는 증인 옆에 있지 마세요. 다 퇴장해 주세요. 야, 뭐가 보이시던가요? 카메라 밖에 뭐가 보이시던가요? 저 때 실제로 한 명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아, 네,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TV에는 그분이 비춰줬어요. 누구냐고 물었죠. 그 조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책실장이라고. 어. 뭐 비서장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꾸짖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그 선설하고 148조, 149조를 얘기를 하는데 좀 더듬고 자를 찾는데 좀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누가 이거 분명히 조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보좌관이 와서 아무래도 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옆에서 누구를 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자꾸 누구를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시에 이거 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좌우로 돌려 뭐 이렇게 했죠. 결국엔 안 돌리더만요. 예? 결국은 안 돌리더만요. 돌렸어요, 화면. 한번. 네, 화면을 좌우로 피한 뒤에 돌렸겠지. 좌우로 화면을 돌렸는데 돌릴 때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후다닥. 아,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 알면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렸는데 정실시장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실제로. 돌렸을 때. 야, 저것도 순간적인 애드립이잖아요. 돌발 상황. 일종의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심려와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현 안보 상황에서 국가 방위에 가장 충실해야 될 해병대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쟁이라는 말을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정쟁입니까? 증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십니까? 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박정훈 대리형이 이 수사 결과가 나고 이첩하려고 할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해병대의 쿠데타인 줄 알았다는 썰이 있어요. 저도 그런 썰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첩사, 옛날 기무사하고 국정원까지 동원됐다고 하더라. 박정훈 대령이 실제로 정보 공개 청구 비슷한 거를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병대, 그러니까 네. 이 미스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정권이 위기로까지 몰리냐.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추측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 하나 썰로 저도 이제 얼핏 듣긴 들었어요. 네. 그 해병대 차원에서 김기환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을 수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1박 2일 정도 고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첩보류. 그래서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옷을 벗더라도 국방부 장관께 건의하겠다.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박정훈 치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의 동지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새날에 출연한 만큼 새날 단독. 예. 방금 전 화면에서 이제 김계원 사령관이 제가 사과를 하니까 정쟁운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 네. 직접 왔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경황듣고 이러니까 말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하나만 읽어드리면 예. 정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뒷말이 쭉 있는데 뭐 하여튼 사과는 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원래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굉장히 신뢰했었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둘이 사이가 틀어진 게 그거 아니에요. VIP 경로설. 그렇죠. 그게 지금 임기훈이가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그 VIP 경로설을 듣고 왜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는 겁니까? 뭐 VIP가 경로했다더라 말을 해준 사람이 김계환이기 때문에 원래는 청문회 안 나오려고 했었죠. 원래는 그러다가 나중에 영상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거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서북 도서 방위 사령관까지 겸직하고 있는데 그날 3시에 포훈련이 있었대요. 포격 훈련이. 그래서 그날 오전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 안 나오는 건데 화상으로라도 그럼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응한 거죠. 아이고, 자 다음에 아마 이게 이번 청문회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보시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혹시 반박하거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임성근 증인이 1분간 발언했는데 김경호 참고인도 재반박할 시간 1분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쭉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1분간 반박할 시간 드립니다. 김경호 참고인 또 1분간 반박해 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1분간 또 발언하시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자, 김경호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게요 실제 청문회 영상에서는 20분이 넘는 네, 그렇습니다. 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김경호 변호인이 7포 대대장 변호인이잖아요. 이용민, 네, 이용민 중령. 변호인. 이게 그렇다 보니까 팩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근데 박정훈 대령도 변호인이었어요 네. 한때. 그래서 본인은 오늘 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네. 진실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이렇게 영상 제목을 올렸던데 박정훈 대령까지 했고 그리고 진술을 다 봤기 때문에 팩트가 체크가 가능했고 그리고 기억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왜 숫자라든지 그렇습니다.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있어. 팩트로 때리면은 임성근은 KOP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 신청을 계속 하길래 이제 발언을 시켰는데 처음에 이제 나와서 발언을 좀 하는데 믿음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론이 컨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평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팍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국회의원들이 몰아붙였는데 그것보다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서 EJ 해야 되겠다. EJ가 맞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러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1분 배틀을 시작한 거예요. 그건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아 그런가? 근데 네. 저는 이번 청문회 하이라이트는 네. 박정훈 대령한테 10분 준 거예요. 네. 사실은 거기서 대부분 끝났고 네. 나머지는 네가 거짓말 하는지 보자.
거짓말 안 하는지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 장면이 대부분 연속이었고 유지은하고 임기훈 입에서 나온 이렇게 신범철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은 대통령실이 수사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도를 했구나라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더 이상 어떻게 나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법사위 회의를 하면 안건을 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국회 직원들이 시나리오를 쭉 써옵니다. 이렇게 써오고 이제 그걸 제가 첨삭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박정훈 대령에게 모두 발언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누가 그래요. 박정훈 대령만 주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 처음에는 임성근 사단장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모두 발언을 시켰는데 박정훈 대령은 좀 준비를 해왔고 이종섭 장관은 뭐 본인이 어쨌든 지금 막 들어가지고 준비를 못했다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일단 박정훈 대령이 압도를 했고 또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김경호 우리 변호사처럼 박정훈 대령은 뭐 사전에 준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말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학 박사라고. 법학 박사래요. 그분 뭐 저 아버지도 해병 되셨다고 형님도 해병 되고 자기도 해병대 지원했는데 떨어져가지고 특전사. 그건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이제 악수도 못했어요. 먼발치에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태도, 그렇죠. 애티튜드.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1도 없는.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은 정직, 정의 이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야, 결국 이것도 국방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방송하는 시점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 지금 보내고 있답니다. 이게 나랍니까? 지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저 재난 문자가 떴는데 참 오늘도 지금 저 배터리 공장에서 사람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이 정권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그러게요. 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댓글창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욱님, 김경남님, 다음에 자연숲 프렌치 도우님, 우와 너무 멋진 의원님 나오셨네요. 최고입니다. 엄지 5개 하셨고요. 박상훈님, 새날 100만 구독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자, 호박 언니님, 새날 100만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쯤 보내야 하는데 약속합니다. 200을 향하여 아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인 진아님, 역시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님 정말 통쾌했습니다. 국회에 정청래 의원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하셨고요. 이화진님, 이 시대에 참 법사인 상임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진은 이제 청래당인데 네. 그 법사인이 뭐야? 정청래 지킴이. 자,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요. 현재 저 국민의힘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회법 145조에 보면 의원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위원장 권한 그중에 법사위원장 권한은 제가 듣기로 네. 국회의장에 버금간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니 뭐 상임위원장은 다 똑같다. 질서 유지권이 있어요. 그리고 안건 상정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고 또 145조는 국회의원들이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러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날 발언권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퇴장까지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145조를 명심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를 라또 받고 들어오겠다고 한 게 사실은 정청래 효과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 들어가고 보니까 다 까이는 상황에 민주당 제가 토요일 날 그 생각했어요. 청문회 반응이라든가 이거 쭉 보니까 국민의힘이 들어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해버린 거예요. 저쪽이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들이 잘했고 또 기저효과가 있었다니까요. 네. 저는 그냥 기본을 한 겁니다. 네. 그 정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다 원래. 예. 본인은 이렇게 겸손하시기까지. 근데 주말에 이 청문회를 보고 나서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했다. 아마 10분간 퇴장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정청래의 법사위원장 갑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추경호 야당 최상병 청문회 갑질 무법지대 우의장 유감 표명해야 여기에 정청래 위원장의 답. 추경호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해라.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힘 불참 의원들이다.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불참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최고위원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수교죄로 지금 조사하고 재판받게 만들고 있는데 진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항명수계가 윤석열 정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갑질 무법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법지대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뻥 뚫렸다는 차원에서 무법지대라면 그건 동의할 수 있겠어요. 본인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진짜 진실에게 갑질을 한 것은 증언 선서 거부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실에 대한 갑질을 한 거죠. 저는 그것을 저지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죠. 진실을 밝히자고 최혜병 특검법을 올렸는데 통과시켰는데 윤석열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간에는 그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 위반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한계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제가 권고하노니 왜 안 들어오냐고. 본인들이 안 들어놓고 무법천지라느니 민주당이 갑질했다니. 그럼 본인들이 그 주장이 맞다면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갑질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됐잖아. 왜 안 들어오고 난리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 청문회에서 증인들 퇴장시키고 공격했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니 21대 때 최상병 특검안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들께서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그런 소리들이 다 용산 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청래와 법사위의 효과로 안 되겠다. 7개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부랴부랴 진짜 쉽게 표현해서 완전히 무릎 꿇고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사자성어로 백기투항. 그렇죠. 백기투항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므로써 지지층에서는 18개 민주당이 다 가져야 되는데 정청래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정청래 7개 때문에 받게 됐다. 7개 날렸다. 7개 날렸다. 사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18개 다 받는 것 좀 사실상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치를 한 20년 동안 원래 정치라는 것은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100대0 게임이 없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7개 받고 들어오겠다. 이게 수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완승완패입니다. 보통의 여의도 국회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랬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운영이 내줄게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지는 그래 법사위 1년 우리가 하고 1년 후에 내줄게. 보통 이러면서 타협하거든요. 왜? 중도 외연 확장, 역풍, 후폭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도 외연 확장 이것은 신기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풍은 민주당사는 서울역 앞에 있지 않다. 서울역 앞에 부는 바람이 역풍이다. 의원님. 법사위 위원장 하면서 이런 드립 칠까봐 엄청 겁났는데 한 번 쳤어. 시원, 이시원. 그거는 시원하게 말할 생각 없어요, 이거. 드립이 아니고요. 사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시원 증인의 실제 이름은 우리가 쓰는 시원하다. 한글 이름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한자가 아니고? 네, 그렇게 지었다고 검사 출신 의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당신 이름이 시원인데 왜 시원하게 말 못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한글로 지어주셨다고. 어쨌건 너무 잘한 죄로 의원님 10분간 퇴장. 자, 잘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안쓰럽더라고요. 방송도 12시간 생방송하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네. 자,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법사위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도망갔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사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은 상황이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해당 주무장관은 그 부에 해당되는 법이 통과될 때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 측에 의견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바로 맞춰서 출석했지 맞죠.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일어나 도망갔잖아요. 앉으라고 해도 안 나 하고. 못 본 거야 그거죠. 네? 난 못 본 거야. 나는 없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특검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해서 지금 특검법을 아직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 관계된 걸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지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원리 원칙적으로 특검법 상정 처리를 실제로 안건에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정해 중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간다. 나는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 법안 상정은 아직도 안 돼 있고 상정할 것을 예상해서 내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성재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 행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어진 거죠. 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거의 뭐 질의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진짜 고역이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정말.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면 또 처벌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 청문회 형태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정청래 아이디어라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유, 박찬대 원내대표의 다 지도하에. 네.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네. 이 박찬대 정청래 이 두 분이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야, 이재명 대표 오늘 사퇴하고 나니까 전 대표가 됐는데 진짜로 언론 보도에 이재명 전 대표로 나오는데 네. 기분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 하는 순간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돼가지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무슨 안건을 처리했냐? 정무직 당직자 다 유임 처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름이 붙은 비서실장과 특보단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 이재명 당대표 특보단. 요거는 해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다시 대표가 되면 뭐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들어오겠네요. 예. 정무직 당직자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 사무총장 이하 다 유임. 그거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1호 안건 처리입니다. 예. 네. 자, 그럼 그렇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이유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법사위원장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사실상 밝혀질 건 다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7월 19일 날이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핸드폰 통화 내역. 이거는 일단 특검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은 다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느끼셨을 것은 진실의 문 앞에서 탁탁 가로막혔던 부분은 역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맞죠?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특검으로 진실규명. 그 증언 선서 거부하는 순간 이건 특검이구나.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언 선서를 거부해놓고 끼어드는 것도 오지게 하고 증언 선서를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TV 토론에서 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자료를 많이 근거했어도 승자는 이미지에서 결정됩니다. 맞죠. 네, 맞죠. 카피와 이미지의 승리거든요. 근데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도 뭐 수많은 팩트들이 오고 가고 쟤네들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진실구나 하는 것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잔상으로 남는 것은 이미지거든요. 증언을 거부해 뭔가 캥기는 게 있는구만. 이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자꾸 회피를 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이런 것이 상당히 더 큰 멘트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증인들의 회피성 발언, 책임 전가, 발뺌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그랬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눈치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청문회는 성공적인 거죠. 맞죠.
그 전에도 특검 가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건 맞는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 입에서 사실은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20원 등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라 뭐 이런 내용이 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자 보세요 이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보여줬던 장.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그날 청문회 끝나고 금요일 날 청문회 끝나고 법사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네. 땅땅땅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뭐 통과해가지고 법사위 지금 이번 법안 통과됐다고 하는 거. 이걸 해야 돼?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게 이 땅땅땅땅땅땅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법 통과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네, 그러면은요. 이거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방송 사고 난 줄 알아. 방송사고요? 일단은 본회의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법사위 통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통과된 장면 한번 저기 재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직해병 진상규명 및 수사 의혹 은폐 조작에 대한 특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예정은 네. 뭐 언론 보도를 보면 7월 초에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지금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을 일단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회의. 그렇죠.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예정은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7개를 민주당이 다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수그리고 들어왔지 받겠다고 않습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 일정상 보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상임위 구성을 완료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 전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본회의가 열려지면 뭐 이 특검법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방송법, 방송 3+1법 이것이 이제 법사위 고유 법안은 아니지만 타상위 법안 이것은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안이나 방송법이 지금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분 묘하시겠어요. 과방위원장 할 때 통과시켰던 법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다시 만들어 올려서 그때도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그러니까. 법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법도 포함시켜서 위원회 대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 법을 제가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기분 묘하시겠어요. 기분이 묘한 건 없고요.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거의 AI 위원장. 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가 앞으로는 정청래 위원장이 사회 보던 입법청문회 같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뭘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해꾼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이제 저요 발언 신청도 많을 거고 그래서 최상병 특검 청문회처럼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래서 이 명장면을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본인한테 직접 해설을 들었던 방송이었고요. 이런 장면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효능감 보여주는 건 맞다. 정말 역대급 스피드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45일씩 어떤 경우는 2-3달씩 뭐 6개월씩. 원구성이 안 되는 걸 봤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질 게 원래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달라 그랬다가 나중에 법사위원장만큼은 달라 그랬다가 꿈쩍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청문회를 보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용산의 오더 같습니다. 이거라도 받고 빨리 들어가서 막아라 이런 느낌 저는 느꼈고요. 느끼시는 거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개도 이렇게 운영되는데 7개마저 이렇게 가면 뭐 18개 방향에서 두드려 막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7개가 아니라 5개라도 빨리 들어가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용산의 오더가 아니라는 느낌이어서 추경호가 사의표명하는 쇼까지 합니다. 그냥 반려가 되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아, 용산에서 급했구나 지금. 네. 이게 다 정청래 효과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근데 지금 법사위를 뭐 제가 하든 안 하든 간에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안 그랬으면 큰일 난 일이고 정말 이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니까 이런저런 효과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공이다.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네. 저는 그 과정을 비하인드에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할까? 말은 이게 밖으로 내미는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정청래 시킨다, 니들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로 법사위원장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효능감을 이미 공수처 여기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사람 나왔을 때 보여줬고 입법청문회 때는 확실히 우리가 본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슨 아이디어 상품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한다고 소문내면 저쪽에서 정청래만은 안 되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그런 카드로. 근데 뭐 옆에 누가 그래요. 그냥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정청래 위원장 여러분 그 화면 상단에 정청래 후원에 농협 301-0273-2305-71 1년짜리 법사위원장입니다, 여러분. 그 근데 사이에 우리 후원의 담당 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인가? 의원님 청문회 효과 때문에 후원금이 엄청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후원금 들으면 일이 많아지거든. 영수증 끌어줘야 되는데. 근데 조용해. 또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 일단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지금. 있는. 그래서 내가 맞아 그 얘기했어. 그 많은 분들이 일단 지금 흥분 상태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못 뽑혔을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현 국회의장과 티키타카 했던 거 당원들을 대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유튜브 채널도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링크 바로 가 있습니다. 구독 좀 복구가 부탁드리고. 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분 좋죠.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지지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불안한 일이죠. 그 의장사태 때 한 2,000명 빠지니까 야, 더 실감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분노했구나. 새날도 덕분에 이제 정말 오래 걸려서 100만 딱 찍었고 100만 되려고 한순간 빠진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빠졌던 거죠. 얼마나 빠졌어요? 99만 7천에서 99만 5천까지 우리도 한 2천 명 빠졌던 거죠. 다 복구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2,000 빠졌으면 여기는 한 2만 명 빠져야지. 왜 같이 빠진 거예요, 숫자가? 같은 사람들인가 보지. 같은 사람들인가 보지. 자, 여러분 새날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 그냥 구독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리고 정청래 TV, 정청래 후원에 이런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동접이 17,000인데 지금 끝내기가 너무 아깝다. 아니 아쉬울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아쉬울 때 떠나는 거야?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랑면 TV님 뭘 좀 많이 아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응원합니다. 정청래 파이팅, 새날 파이팅 늘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랑맨 TV? 네. 그 랑맨? 랑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지. 랑맨 TV 그분 있잖아요. 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랑맨 파마 좀 하라고. 랑면 파마. 간디. 예. 자. 아니 그게 항상 빡빡 갖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모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허심님 마트 계약 기간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실업자가 됩니다. 아이고. 이참에 못 갔던 신혼여행이나 가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리 괜찮나요? 하셨습니다. 야, 지금 폐업하고 신혼여행 간다는 경제 상황.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20명을 넘게 돼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서는 또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고 저 의원님 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람들 국민들이 못 참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명분이 필요한 것을 지금 민주당이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곡차곡 네.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희망주는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법사위 청문회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그 부모님께서 위로가 됐다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모처럼 민주당이 할 일 했다, 밥값했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죄송한 것은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보통의 일이 되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법사위 청문회를 보면서 많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나오실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초록상어님, 정청래 의원님 응원합니다. 법사위원장 연임 가십시다. 갑자기 무슨 연임? 1년 안에 모든 개혁 법안 다 처리하십시오. 저는 임기가 1년입니다. 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여기서 마치고요. 정청래 의원은 다음 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다음 주 본회의나 이런 국회 일정이 없는 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